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3쿠션이 선순환되면서 울려오는 타격감이라면 상당한 탄력성을 만들어낼 텐데, 이 3쿠션은 선순환을 역행하는 역주행 모드로 가는 움직임이라서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는, 그대로 모든 지표를 주저앉힐 기세로 간다는 게 정말 아찔한 생각마저 들게 하는 부분이 크다는 얘기죠. 정말 한국 경제는 지금 기로선상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의 3쿠션,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 국면에서 더욱 악화되는 추이로 가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 세 가지 지표가 모두 감소 지표로 돌아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 더 붙여서 고용까지 4중 쇼크가 겹치는 지표가 나왔죠. 일단 고용에선 넉 달 만에 10만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이상 징후가 나오자마자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훅 하고 떨어지고 있는 추세 전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표도 5개월 만에 나오고 있는 수치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트리플 감소는 전형적으로 이 산업 분야가 상당한 침체기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일단 전 산업 생산 부분에서 전월 대비 0.3%가 줄었어요. 이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축 아닙니까? 여기서 앵꼬가 나기 시작을 하면 다른 여타의 소비와 투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그대로 도미노처럼 쭈루룩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전 산업 생산성은 확실히 둔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성장률은 당연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올해 2.2% 정도의 성장률 달성을 해도 성공했다라는 셀프 위로가 나올 정도로, 아마 올해 연말 4분기 2% 성장률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3분기 때 이 수출이 뒤로 역주행했죠. 마이너스 0.4% 정도로 뒷걸음질 쳤기 때문에 성장률이 앞으로 툭 하고 치고 나올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고스란히 올해 성장률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비 역시도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전월 대비 0.4% 정도 감소 추세. 일단 가장 내수 기반의 소비 여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 가전제품이나 내구재들이 잘 팔리지가 않아. 그냥 디스플레이 유리관 속에 모셔져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생산성이 당연히 떨어졌던 이유는 그만큼 사줄 사람이 없다는 말인데, 그만큼 소비 여력이 내수 부진이라는 이 틈새, 크레바스를 갈수록 깊이 파고 들어갈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고스란히 엄청난 위기 앞에 직면해 있다는 건 이렇게 갈수록 소비 여력의 부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줄고 있는 것도 이렇게 다른 이 분야의 소비 여력이 확 줄어드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죠. 부동산은 이 가치 투자의 파이가 굉장히 높은 그런 영역이라서 수억, 수십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손절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 역시도 주춤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과감하게 막대한 자금 이 상황에, 이 시국에 풀어서 투자하려 하겠습니까? 전월 대비 무려 5.8%나 감소하는 투자 부분이 상당히 쪼그라드는 걸 볼 수가 있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반도체 제조용 기계 부분이 거의 80% 수준에서 53% 수준으로 확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도, 지금 한국의 경제적 기반이 기우뚱할 만큼의 투자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대한민국의 최대의 먹거리일 수 있는 반도체가 이렇게 쪼그라든다는 건 그만큼 이 대기업들의 업황 악화가 최대 악재라는 얘기고, 산하 관련 업체들의 위축도 동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부분 역시도 상당히 큰 파이로 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산, 소비, 투자,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찰떡궁합같이 같이 가야 하는 이 산업 톱니바퀴 전체가 지금 치명적인 영향을 서로 간에 주고받고 있다는 거. 이게 선순환될 수 있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무슨 뭐 뺏기어 놓고 후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풀악셀 밟고 후진 한번 해보세요. 보이는 게 없지. 백밀러가 뭐 제대로 각이 잡혀? 그렇지 않습니다. 후진은 반드시, 그것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 고스란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어요. 이런 백그라운드가 뭐 인천 월미도 디스코 팡팡처럼 뭐 밸런싱, 균형을 전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매 분기마다 들썩거리고 있으니 고용이 뭐 어떻게 안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달 만 15세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8만 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 매번 나오는 이 취업자 증가폭이 10만이 넘는 게 노멀한 기록인데 이제 뭐 10만 이하로 내려갔다는 게 아주 심각한 고용 지표라는 얘기죠. 이렇게 전체적인 산업 지형도가 얼어붙게 되니까 당연히 올해 2.2% 정도의 성장률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말 하늘이 기준금리 내렸다고 다시 뭐 집값이 꿈틀거리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얼마나 뭐 세발의 피와 같은 관점인가는, 이렇게 거시경제 자체의 판이 완전히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늘이 무리수 둬가면서 금리 인하를 한 것도 바로 생산, 소비, 투자, 고용까지 뭐 4중 트리플을 넘어서 쿼드러플에 이르는 산업 전반의 충격적 지표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쏟아질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기준금리를 그래도 내렸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증권시장 기준금리 인하라는 호재를 뭐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이 꼬꾸라지는 모습을 고스란히 또 재현을 하고 있는 것도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거의 뭐 반대적인 궤적으로 가면서 거의 2% 넘게 빠졌고, 제일 심각한 게 지금 외국인 자본이 하루에 7천억 이상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뭐 기준금리 인하가 되자마자 나타난 현상이죠. 그러니까 금리 부분이 산업 전반에 그리 긍정적 영향을 주기란 너무 미미하다. 당연히 산업 전반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단기적인 금리 인하가 얼마나 뭐 헤매고 있는 경제 전반의 견인의 역할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뻔하지. 대신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 경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미국발 금융 대변화와 무역 환경 뭐 거의 극악의 수준까지 보호무역 장벽으로 미국 중심으로 블랙홀처럼 자본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건데, 물 위에 내놓은 아이처럼 뭐 무방비 상태의 원화 가치 시장은 환율부터 지금 뭐 폭격을 맞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금리 차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차익 실현 매력이 한국 시장은 훅 떨어지잖아요. 주식시장은 이 때문에 갈수록 무아지경에 빠질 가능성 높고, 삼전, 하이닉스, LG, 포스코홀딩스 같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수혜주라는 말 이미 뭐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관세 정책으로 인한 후폭풍, 더욱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뭐 삭풍은 찢어진 창호지 속으로 황소바람 몰고 와서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자체가 주는 신호가 너무 약해. 맥이 약하게 뛰다 보니까 진맥이 제대로 되지 못할 정도여서 이게 갈수록 체력적인 산업구조의 한계에 봉착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만사라는 기대감, 이미 미 연준이 지난번 기준금리 인하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후폭풍으로 검증이 됐고, 한은 역시도 지난번 1차 인하 시기 이후에 시장이 뭐 더욱 경색되는 국면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뭐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죠.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국내 20개 그룹 중에서 SK, LG, 포스코, 롯데, 하나, 신세계, 카카오 등등등 8개 그룹의 14개 계열사가 희망퇴직 칼바람이 불기 시작을 한 거고요. 정말 뭐 살벌할 만큼 대기업들은 인원 구조 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롯데도 뭐 현금 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월드타워까지 뭐 담보로 내놓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기업은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고용인데, 이 부분을 해지해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건 그만큼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걸 반증한다는 얘기고, 좀 전에 말씀드린 취업자 증가폭은 이렇게 기업이 사람을 잘라내고 있잖아.
신규 고용도 뭐 폭이 좁아지고 있으니 당연히 뭐 고용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는 건데 10만 명 이하로 줄어드는 8만 3천 명의 증가폭. 그리고 도소매업은 여기가 마이너스야. 14만 8천. 그리고 건설업은 9만 3천. 도합 대략 뭐 23만 명이 그냥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의 이 취업자 수가 현격하게 줄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주는 건 실업률의 증가와 똑같은 수치 아닙니까? 2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라는 이 얘기는 그만큼 기업의 영리 부분이 깨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사람 써서 수익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월급을 줘야 하는 이 메커니즘이 박살이 난 건데, 고용시장은 앞으로 엄청난 한파를 더욱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기업의 인원 감축, 어느 때보다도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1990년대 일본 경제를 강타를 했던 자산시장의 이 부동산 버블 붕괴 시점과 지금 한국 경제가 가고 있는 분위기가 아주 유사하다는 점이 어느 때보다도 긴장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건데, 한국이 2.2%의 성장률, 당시 일본은 더 높았어. 3.5%. 근데 훅 떨어지는 하락 추세는 거의 비슷해 가고 있고요. 당시 일본은 0.9%, 한국은 1.9%. 그리고 마이너스로 돌입하게 되면서 일본은 당시에 0.5% 마이너스를 찍었고요. 한국은 내년도 성장률 지표가 1.8% 목표를 잡았는데 이것도 뭐 힘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0%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그런 비관적 전망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당시 이런 마이너스 성장으로 해서 부동산 뭐 일본 박살이 났죠. 반토막을 넘어서 거의 80% 이상의 폭락을 기록하는 이 도쿄 부동산의 몰락은 지금 경제 궤적만 봐도 일본 1990년대와 아주 유사한 상황으로 가는 게 가장 쎄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 상황 다른 건, 일본은 당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어요. 30년 잃어버려도 될 정도로 그 엄청난 세월을 견딜 수 있는 자본력이 있었다는 얘기고, 한국은 14위 경제 국가인데 일본하고 랭크 차이도 좀 꽤 나고요. 일본에 비해서 자본 축적력? 지금 2,0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몰빵 아파트 건물에 갇혀 있는 거고, 이게 죄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은 자산들인데 어떻게 거품 경제, 거품 부동산이 꺼지는 걸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저성장 터널로 깊숙이 더 진입을 하게 되면 일본처럼 다시 본계적 안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영영 뭐 이건 빠이빠이지. 아파트 자산 대붕괴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허우적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유 아주 간단해. 일본은 그 당시 무너져도 빚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기 자산이었는데 뭐 그 가치가 폭락을 한 거고, 한국은 대부분이 부채로 이루어진 자산인 척하고 있는 이 부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명확한 일본과 한국의 버블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시장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위험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고스란히 서울 아파트 매물량이 보여주고 있죠. 숫자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이명 소리가 아닌 비명 소리로 들릴 수가 있어요. 삐 소리가 악 하는 소리로 돌변하고 있는 숫자들. 결국엔 14만 채 매매, 전세, 월세까지 합해서 주인을 기다리는 매물량은 껍데기 콘크리트 주거 가치가 될 수 있는 이례적 위기 속에 있는 거고, 내년도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엉터리 분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이 화로 속에 집어넣을지 그냥 용광로가 되는 거죠. 아마도 흔적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가치를 녹일 수 있는 장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속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귀는 듣는 척도 중요하지만 판단할 수 있는 필터링이 더 중요한 겁니다. 12월을 기점으로 무섭게 떨어지는 집값과 함께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정말 사상 최대의 가격 대조정기를 맞게 될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지금 뭐 렉이 걸린 상태, 고용지표, 뭐 당연히 대기업들의 인원 감축,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니까 23만 명이 거리에 내앉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고, 엄청난 일본 붕괴를 능가하는 자산시장의 폭풍은 미국발 공세로 인해서 더욱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이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일까요? 징조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인데. 부동산만 허구한 날 장밋빛 전망. 정말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잘
필터링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뻔뻔한 복도 프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